전통적 중요한 이론. 이거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거는 경작을 전공해야 합니다. 원론에 경작 원론이잖아요. 그럼 경작 원론에서 그나마 이 이론은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경작을 전공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 다 경작 교수들이니까 그 사람들 출제자로 선정되면 경작 원론에서는 이 정도는 이거는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제 다 알려드린단 말이죠, 이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 드립니다. 강조해 드리니까 요거는 이미 다 적어 놨고요. 요거는 어느 장에 어느 나오는 다 적어 놨으니까 이거는 100%고 요거는 이제 출제 확률이 50% 이상인데 요게 내용이 많아요, 이거. 요게 내용이 많은데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때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 파트는 별표 하나, 요 파트는 별표 둘 됐습니까? 계산 문제는 전부 다.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이 별표 3개거든 원래. 별표 3개인데 뭐 계산 문제 뭐 계산 문제를 딱 드러나니까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요거 요거 3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문제 나올까요? 7급에서는 반드시 18개 이상입니다. 이 파트에서 18개 이상 나온단 말이죠. 18문제 이상.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요 위에 다 자료 다 있잖아요. 위에 자료 다 적어놨잖아요. 이 파트에서 18개 이상 나옵니다. 18개에서 20개 문제로 나옵니다. 요 파트에서만. 근데 여러분 이 파트가 우리 경작 원론 전체에 경작 원론 전체에서 이 파트가 학습 분량으로 30%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 70%가 이 아닌 내용입니다.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이론이 이 파트 아닙니다. 그러니까 쫙 범위가 좁아지죠? 30% 요거. 근데 이 70%를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 70%를 안 하면 요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작은 강론으로 된 게 아닙니다. 1장 끝나고 2장 새로 들어오고 3장 새로 들어오고 이게 아닙니다. 쫙 연계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공부해보면 7가지 과목 중에 우리 7급의 7가지 과목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경작이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학문인데 이걸 안 하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깊게 하지 말아야 돼. 거기 밑에 적혀 있죠. 몇 번, 어디에? 3번에, 밑에 3번에 위에 언급한 부분 외의 이론은 수준 높게 공부할 필요도 없이 용어나 기본 개념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부담 없게 학습한다. 이래 됩니다. 자, 이 70%에 해당, 요걸 하기 위해서, 요 30%에 하기 위해서 요걸 하긴 하는데 깊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대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깊게 공부하면 시험 떨어집니다. 깊게 합시. 용어나 기본 개념 정도만 알면은 요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나 기본 개념 정도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이걸 치사 선택을 잘한다. 그래야 됩니다. 요 파트 딱 들어오면 와 이거 중요하네. 완벽하게 공부하고 요 파트 저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그거 당구장 표시해놨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구장 표시 위 내용들은 편법이나 외우기식으로 학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수험생들의 그 착각인데 이런 파트 이제 중요한 파트거든. 이거 꼭 나온다 했잖아요. 외워보자 그냥. 꼭 나온다. 그래 근데 외우자 이거. 틀리는 지름길입니다. 경작은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딱 내가 공부한 외운 거 있죠. 그대로 놓으면 맞출 수 있는데 약간 꼬아버리면 다 틀려버립니다.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만은 계산 문제는 내가 하여튼 무조건 강조했고 요거 하고요. 이쪽은 내가 딱 들어오잖아요. 저 정도 내가 알고 있는 수준까지 알아두세요. 아시도록 노력합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꼬아서 내든 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하고 정통적으로 내가 이거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외우자. 이는 틀린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어도 계속
이 파트만은 내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잡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오면 이거는 뭐 깊게 할 필요 없는 부분이네. 그냥 부담 없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이거는. 근데 참 이제 수험생들의 그 욕심이 그렇잖아요. 나도 뭐 수험생들 해봤고 했으니까 이 하다 보면은 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하고 여기 필요 없는 부분도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 그게 이제 정력 낭비입니다. 정력 낭비.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완벽하게 하고 이쪽에는 가볍게 하고 이쪽에 오면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수험 경제학이거든요. 그게 학문 경제학은 전부 다 잘해야 되죠. 학문 경제학은 전부 다 잘해야 되지만 수험 경제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쪽만 잘하고 이쪽은 대충 해도 된다. 네. 그거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쪽을 강의를 할 때 막 강의를 하고 책에 뭐 좀 어렵게 서술돼 있고 강의도 좀 어렵고 해서 와, 저거 다 알아야 되는가 보다, 저거. 아이고, 내가 저거 몰라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 저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런 거 있네. 뭐 나 어차피 뭐 용어만 알고 가자. 기본 개념만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인가 그것만 알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는 대충 공부하자. 뭐 이러면 그건 안 통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완벽하게 하고. 이게 지금 이런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는 지금 내가 처음 공부하고 하는데 저거 뭐지 저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느끼게 되니까 요 프린트를 책에 항상 앞에 꽂아 놓고요. 항상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러면 경제학 공부할 때 방향을 잃을 때 어떻게 공부하지 이거? 경제학 방향을 잃을 때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얘기죠. 그거 그래서 책 앞에 제일 앞에 딱 붙여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수험 경제학 학습의 2가지 명제라고 적혀있죠. 예, 울고 들어가지만 웃고 나옵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경제학 학문이 진짜 방대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특히 비전공자나 초심자들은 처음에 성과가 잘 안 나요. 해도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아. 예. 오히려 공부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수험생들이 모두가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어렵다고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영어나 국어, 국사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공부해왔죠? 그래서 영어나 국어나 국사는 뭐 좀 공부하는 것 같으면 좀 성과가 나고 합니다. 근데 경제학은 안 그래요. 처음에 성과 진짜 안 납니다. 근데 그거를 지나야 돼요.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만 하셨다면 나중에 오늘 시험 치고 딱 시험장 나오죠. 경제학 점수가 제일 높을 겁니다. 제일 안정적으로 경제학 점수가 제일 확보될 것이에요. 뭐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요. 예, 그러니까 80점, 85점 이렇게 따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문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웃고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 파트에서 18개, 19개, 20개가 나오는 이게 바로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예. 다른 과목들은 학이나 다른 과목에 보면 좀 예측 못한 데서 몇 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경제학은 거의 없다. 예측하지 않은 데서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한 문제 정도는 전혀 예측하지 않은 데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공부했다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두 문제 희한하게 나오는 거 요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한두 문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신경 쓸 필요 있겠어요? 뭐 신경 안 써도 돼. 틀리면 틀면 되고 또 쉽게 나오면 맞출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18개 이상 문제 요거를 신경 쓰라는 얘기죠. 자, 하여튼 이런 수험 경제학의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상 최근 출제 경향봉과 단기 고득점 전략은 이상으로 하고 이제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장하고 2장을 이제 하는데 1장은 뭐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기초. 주로 이제 경제학이란 무언가, 경제학에 사용되는 용어들, 기본 용어들 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1절에 경제학이란 무언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됩니다.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5페이지에 보면은 희소성의 법칙이라 나오죠. 자, 우리가 경제 문제 발생의 진원지는 희소성입니다. 그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그걸 다루는 경제학이 탄생된 겁니다. 이 경제 문제의 진원지가 희소성입니다. 근데 이 희소성이 앞에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절대적 희소성이 아닙니다. 그 제일 첫 줄에 나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이 모든 사람에게 희소제입니까? 희소제 반대말은 자유제거든요. 희소하지 않은 것은 자유제라는데